네, 안녕하세요.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네, 이번 시간 진행을 맡은 뉴시스 사회정책부장 김현섭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느덧 5개월이 돼가죠. 네, 시간이 참 빠른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전공의들의 이탈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뉴시스 사회정책부에서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면서 이번 사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현장에서 줄곧 취재해 오고 있는 우리 고무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공이란 무엇이고 이번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있어서 이 전공의 복귀 여부가 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의사, 전문의, 전공의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의대생들이 의대를 졸업을 하면 이제 의사 시험을 보게 되고요. 보통 우리가 국시라고 그러죠. 의사 국가고시. 예, 이 국시를 합격을 하면 원론적으로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의사 진료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의사들을 일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의사들 중에 이제 내가 좀 더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좀 키우고 싶다. 그래서 좀 더 수련을 하고 싶다. 그래서 수련병원에 가서 수련을 받는 의사를 우리가 전공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는 의사이면서도 수련생인 신분인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부장도 병원을 아마 가실 텐데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왜 간판에 어떤 의원, 뉴시스 의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제 일반의인 거고요. 어떤 피부과, 어떤 내과, 뉴시스 내과 의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전문이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그동안 이제 의사이자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들에게 좀 과도하게 의존을 했었다.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겠고요. 그 의사이면서도 수련생 신분인데. 예,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의사에 비해서 좀 노동력도 이제 값이 이제 저렴하다 이렇게 되는 인식도 좀 있고요. 표현을 해서 그렇죠. 단적인 예로 이제 빅5 병원이라고 부릅니다. 선호도가 높은 병원들이 있는데요. 서울대병원은 전체 의사 중에 전공의 비율이 46.2%,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은 40.2%. 그러니까 전체 의사 중에 10명 중 4명 이상은 전공이었던 겁니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죠. 절반에 달합니다. 이런 40% 넘는 이제 의사 인력이 동시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국에 이제 전공이 우리나라 병원들이 과하게 의존을 해왔다. 지금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공의들의 복귀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탈한 지 벌써 5개월이 다 돼가지고 이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거의 그렇거든요. 이제 정말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무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에 환자나 그 환자 가족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일단 구 기자가 전공의들의 이탈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이탈이 시작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좀 한번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2월 6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날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2020년입니다. 그 당시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가 전공의들이 굉장히 이탈을 하면서 조금 좌초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의대 증원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진료 유지 명령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 19일에 빅5 전공의들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2월 26일이죠. 그러면 사직서 제출자가 1만 명을 넘어섭니다. 전체 전공의의 80% 정도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열흘 정도 지나면 3월 7일입니다. 실제로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가 1만 1,219명에 달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었네요. 급속하게 좀 늘어났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 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화되니까 이제 정부도 조금 어떤 유화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당초 2,000명을 늘리기로 했다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한해서 자율 조정을 좀 하기로 했고요. 그 결과 500명 정도가 줄어서 내년에는 1,509명만 더 증원을 해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의료계가 신청했었던 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사법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6월 4일에는 당초 내렸던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이거를 정부가 이제 철회를 하고요.
복귀를 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좀 예.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 유화책을 제시를 했네요. 그래도. 예, 유화책을 제시를 했지만 아직 예. 복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 6월 4일 기준으로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021명, 7월 3일 기준으로는 1,086명,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복귀자가 한 60명 정도, 네. 예, 그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 증가 수준이 상당히 이제 미미한 그런 수준인데. 네. 자, 그러면 다시 정부는 그럼 왜 이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의대 증원을 하려고 하고 이 규모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왜 처음에 물론 이제 자율적 모집을 허용하면서 한 500명 수준 약간 줄긴 했지만 예. 내년에 한해서 이 증원 규모를 왜 애초에 2,000명으로 정한 겁니까? 예.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왜 늘리냐 굳이 예.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응급실 뺑뺑이, 어떤 소아과 오픈런, 뭐 서울 상경 진료 이런 의료계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고요. 우리나라는 또 2006년에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 이후에 거의 뭐 20년 가까이 우리가 동결이 됐던 상황이라서 20년. 예. 그래서 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 수요가 더 증가할 거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좀 시급하다, 더 미룰 수 없다. 이제 정부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원 규모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왜 2,000명이냐 굳이 이거는 이제 정부가 참고했던 3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이제 종합을 하면 2035년까지 한 1만 5천 명 정도가 부족할 거다. 의사가 정부가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5천 명은 정부가 어떤 은퇴한 의사들, 시니어 의사제 뭐 이런 거 필수 의료 패키지, 은퇴를 앞둔 의사도 포함되겠죠. 예. 이제 그런 어떤 제도적 조정을 통해서 5천 명은 이제 충원을 하고 나머지 1만 명은 연간 2천 명씩 5년간 증원을 해서 5년간. 충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한번 좀 이번에는 입장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건 또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입장을 제가 바꾼다고 말씀드렸지만 꼭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계 전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좀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의대 정원에 또 반대하는 또 주요 이유는 뭡니까? 의료계들의 입장은? 예, 뭐 일단은 이제 이 2,000명이라는 숫자는요 현재 정원인 3,058명에 대비를 해보면요 65%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증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의대 교육은 사실 지금도 매우 열악하다. 이제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증원이 발생하게 되면 의대 교육이 더 열악해진다. 이거는 의대 어떤 서비스에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 교육에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2,000명은 늘린다고 한들 소위 이제 이들이 지역 필수 의료로 갈 것이냐. 그 소위 필수 의료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뭐 이런 그 2,000명은 늘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과 이런 데 갈 거냐. 이런 게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이 추계가 또 정확하지 않았고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에 대해서 의료계와 논의도 좀 부족했다. 논의가 없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그 의대 교육이 더 열악해진다. 이제 이 목소리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의료계가 하고 있다면 당연히 정부도 뭐 이에 대한 어떤 이제 대책을 제시를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정부는 이 의대 정원 규모를요 각 대학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서 산출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 국립대 의대 교수도 1,000명을 더 증원을 하기로 했고요. 대학의 또 실습실, 기자재, 학습공간 확충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그 지역 필수 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이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원한 인원의 77.4%를 비수도권에 이제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에 대한 10조 원에 달한 이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로 할 거냐, 실현 가능성,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시기에 있어서 정부와 의료계가 아직도 입장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전공의 이탈 상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전공의뿐만 아니라 뭐 교수들 그리고 전공의들의 그런 선배 의사들까지 지금 막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이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제자를 좀 지키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전공과 이탈한 기간이 말씀처럼 5개월이 되니까 네네.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체력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체력적인 한계 네. 이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이유가. 예. 이 때문에 이제 6월 17일에 서울대병원에서 무기한 휴진을 시작했고 네. 그 다음 날 6월 18일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총궐기 대회를 했습니다. 네. 다행히 이 당시에는 어떤 환자들의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네. 있지만요. 오는 12일이죠. 고려대 의대, 26일에는 충북대 의대에서 또 무기한 휴지를 예고하고 있고요. 네. 올특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의료계 협의체인데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예, 맞습니다. 이제 26일에 대토론회를 여는데 사실 이제 휴진에 준하는 네. 대토론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있군요. 이게 좀 들어보니까 지금 결국에 좀 너무 여러모로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근데 결국에 지금 실제 환자를 피해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소개를 좀 주요 내용 해주신다면요, 일본에. 예, 이제 가장 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저희 부장뿐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네.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부나 의료계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피해는 없거나 뭐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환자들이 느끼는 이제 체감도는 조금 다르거든요. 예, 저도 기사를 예. 많이 봤어요. 예. 그 지난달 12일이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국 중증질환연합회 김태현 한국 루게릭 연맹 회장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의사 집단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어떤 심정이신지 정말 이게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 이제 조사는 있습니다. 이제 6월 5일에 한국 암환자 권익협의회가 췌장암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여기 67%는 진료 거부, 51%는 치료 지연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환자단체연합회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 사례를 보면요. 직장암 수술이 2차례가 연기됐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예. 그리고 한 보호자는요.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이게 받지 못해서 돌아가실 것 같다. 좀 이런 호소를 한 분도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못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이죠.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신각에서 환자 단체가 그 의사 집단 유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환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게 오죽하면 지금 환자들까지 이제 거리를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구 기자가 보시기에 그 줄곧 현장에서 취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구 기자가 보시기에 좀 앞으로의 이번 상황에 대한 좀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이 촬영을 앞두고 이제 복지부에도 한번 연락을 해보고 했었는데요. 네네. 일단은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정부는 이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이면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합니다. 원래 사직자는 1년 이내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좀 완화해서 9월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전공의들은 여전히 증언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사를 보면서 제일 많이 받은 표현이에요. 원점 재검토.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느냐 이거는 좀 미지수고요. 한 의료계 인사에 의하면 이미 올해가 벌써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지 않습니까? 수련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상당 기간 지났고 그리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전공의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이제 명예가 떨어질 때도 떨어졌다. 의사들이 지금 더 잃을 게 없다. 그래서 돌아올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대정원에 반대하는 이 전공의들의 이탈 그리고 그런 이제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의대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모두 지금 구 기자도 말씀하셨듯이 각각의 근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근거는. 하지만 어느 쪽이 무조건 옳고 어느 쪽이 무조건 틀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에는 참 어렵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피해자는 정부도 아니고 의료계도 아니고 이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앞으로 환자들 더 나아가서 일반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 기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부먹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